그녀가 잘 자라고 말하고 등을 돌린 건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침대맡 스탠드 조명이 노란빛을 떨구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고 있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이불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금방이라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사람처럼 고르게 숨을 쉬었다. 원래라면 나도 같이 눈을 감고 잠에 빠졌어야 했다. 금요일 야근까지 하고 겨우 들어와서 씻고 라면 하나 나눠 먹고 넷플릭스 켜놓고 넋놓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불 끄고 누운 밤이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이불만 덮으면 바로 잠들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따라가다가 다시 옆에 누운 그녀 얼굴을 한 번 더 훔쳐보았다. 속눈썹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입술이 조금 벌어진 채로 잔잔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베란다 바깥에서 나는 빗소리 말고 아주 작은 소리 하나가 방 안을 파고들었다. 윙. 몸이 자동으로 굳었다. 귀를 의식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들릴 만큼 분명한 진동음. 침대 머리맡 첩탁 위 그녀의 휴대폰이 있었다. 알림이 뜨면 은은하게 빛나던 그 화면이 잠깐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더니 다시 꺼졌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다. 친구가 보낸 카톡이겠지. 회사 단톡방에서 누가 또 무슨 짤을 올렸겠지. 내가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었다. 원래라면 그랬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같은 것.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데 몸은 이미 긴장을 시작한 기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시계바늘 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디지털 시계 숫자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12시 42분. 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같은 진동음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확실하게.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깨지 않도록 숨소리를 죽이고 협탁 쪽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가운 유리 케이스를 더듬고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알림 미리 보기가 눈앞에 떠올랐다. 생각나서 잠이 안 와. 문장 하나, 그 아래에 노란 하트가 붙은 이름 하나. M 옆에 노란 하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M이 누구였더라? 회사 동기 이름 중에 M으로 저장된 사람 있었던가? 예전 동창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잠금 화면을 밀어 올리자 카톡창이 그대로 열렸다. 예전에 그녀가 잠깐 내 지문을 등록해둔 적이 있었다. 귀찮으니까 너도 그냥 열었어.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하던 그녀가 떠올랐다. 대화창 안은 생각보다 훨씬 지저분했다. 이틀 전, 그 전날, 그 전주,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의 날짜들. 퇴근 시간 이후에 시작되는 대화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문장들. 오늘도 보고 싶다. 어제 내 향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다음에는 너가 말한 그 호텔 가보자. 사진들도 몇 장 있었다. 술잔이 놓인 테이블, 편한 차림의 그녀 옆에 보이는 남자의 어깨, 그녀 혼자 찍은 셀카. 내가 본 적 없는 표정들이었다. 눈을 살짝 치켜 올리고 입꼬리를 매끄럽게 올린 채 화면 저편 누군가만을 향해 웃고 있었다. 목이 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스크롤이 멈추질 않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을 봤다. 옆에서 남자친구 자고 있는데도 너 생각나서 미치겠다.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그녀를 한번 돌아보았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화면을 내려봤다. 너희 집 근처 모텔 괜찮더라. 다음에 또 거기로 갈까? 그 아래 웃는 이모티콘들, 장난스러운 말투, 사랑한다는 고백.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꺼져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살짝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쥐었다. 당장 그녀를 깨워서 소리 지르고 싶었다. 누구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나를 뭐로 보고 이러는 거냐고 묻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밤, 첫 여행을 갔던 주말, 새벽까지 카톡하다가 서로 졸린 눈으로 출근하던 날들. 그 기억들 사이에 언제부터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었을까?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달래며 나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꺼서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가 깨지 않도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누웠다. 눈을 감아도 화면 속 문장들이 떠올랐다. 옆에서 남자친구 자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나였다.
그 말을 읽고도 이렇게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있었는지 모른다.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거실은 이상할 만큼 넓게 느껴졌다. 싱크대 위에 놓인 설거지 그릇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담요, 나와 그녀가 같이 골려 샀던 작은 화분.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풍경인데 모든 게 낯설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가슴속 뜨거운 무언가는 전혀 식지 않았다. 거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사이에도 나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그대로였지만 정말 아무것도 그대로가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내게 말했다. 어제 왜 거실에서 잤냐고. 잠이 안 와서 라고 대충 둘러댔다. 그녀는 웃으면서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주말에는 어디 나가자고 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강남역 근처 작은 펍에서였다. 대학 동기 생일이라며 친구가 억지로 끌고 나간 자리였다.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 웃음소리, 테이블마다 쌓여있는 술병들. 지겨운 상투적인 풍경 한가운데에 혼자 캔맥주를 들고 창가 쪽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게 지연이었다. 친구가 소개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이어준 것도 아니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서로 부딪히다시피 마주치고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인사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녀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사람 너무 많지 않냐고, 숨 막힌다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었다. 서로 어느 동네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어쩌다 여기 오게 됐는지.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음악 소리도 주변 사람들 웃음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우리 둘만의 작은 섬에 들어간 것 같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 카톡 아이디를 교환했다. 그녀가 먼저 말끝에 하트를 붙여 보냈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감정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다. 그 후로는 빠르게 흘렀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마다 카톡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약속을 잡았고 비 오는 날이면 둘이 우산 하나 나눠 쓰고 집 근처 카페에 가서 뜨거운 라떼를 마셨다.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말이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해지는 사이가 되었다. 한강에 나가 컵라면을 먹으며 그녀가 말했다. 나는 사람 쉽게 못 믿는다고. 예전에 크게 한번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누군가랑 제대로 오래 가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혹시 자기가 갑자기 힘들어하거나 이상하게 굴더라도 너무 다그치지 말아달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나는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녀는 그 말을 믿는 듯이, 기대는 듯이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결국 같이 살기로 했다. 둘 다 직장이 강남 쪽이라 역 근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 부모님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고 한마디씩 했지만 우리는 나름 진지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겠지. 그렇게 둘만의 논리를 쌓아 올렸다. 새 집에 처음 들어온 날 라면에 김치만 꺼내놓고 바닥에 앉아 먹었다. 그녀는 이게 진짜 신혼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 사람이면 끝까지 갈 수 있겠다고 이상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아마 그녀가 회사에서 팀이 바뀌었다고 말하던 즈음이었을 것이다. 새 프로젝트, 새로운 팀장, 바빠진 일정, 회식이 늘어나고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나도 비슷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 역시 때로때로 야근하고 회식하고 택시비 아깝다며 회사 근처에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붙어있을 때가 있었다. 서로 그런 부분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했다. 예전에는 집에 오자마자 폰을 소파 위에 휙 던져놓고 나랑 이야기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거실에서도 식탁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휴대폰을 챙겼다. 카톡 알림 소리가 나면 내 눈치를 슬쩍 보며 화면을 손으로 가렸다. 여자끼리 하는 단톡방이라고 회사 사람들끼리 헛소리하는 거라고 웃어 넘겼다. 처음엔 나도 별말 하지 않았다. 괜히 구질구질하게 구는 것 같아서 꼭 휴대폰 검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어느 날 소파에서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녀 폰이 울렸다. 화면에 잠깐 뜬 알림 미리 보기. 오늘도 그 카페에서 보고 싶다. 그녀가 재빨리 폰을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면을 끄고 다시 소파 구석으로 몸을 파묻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의심은 시작됐다. 그녀가 늦는 날이 점점 잦아졌다. 회식이 길어졌다고, 팀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택시가 안 잡혔다고, 늘 그럴싸한 이유가 붙었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을 때도 있었다. 누구 향수냐고 물으면 여자 선배가 생일이라고 사줘서 한번 뿌려봤다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나는 믿는 척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첫 번째 진동 이후로 나는 예전처럼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잠들기 전마다 그녀 휴대폰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카톡 특유의 진동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떨렸다. 그녀는 여전히 고르게 잠을 잤다. 나는 눈을 감은 척하며 그 진동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세었다. 어느 화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나보다 먼저 잠들었다.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비겁한 일 같았다. 진실을 알고 난 후에 무너지는 게 나을지, 모른 척한 채로 조금 더 안락한 거짓 속에 있는 게 나을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대화창을 맨 위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나는 대화들. 너 오늘 화장 진짜 예뻤어. 팀 사람들 다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짜증났다. 너만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솔직히 요즘 회사 가는 이유가 너 때문인 것 같아. 그 다음에는 평일 저녁에 갑자기 사라진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들이 이어졌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던 그녀의 말 뒤에 붙어있던 이모티콘이 그날 내게 보냈던 메시지와 똑같은 문장이었다. 나에게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에게는 오늘 네가 있어서 버텼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남자친구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고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 너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 들어. 그 말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언제 그녀에게 관심을 끊었지? 같이 사는 내내 나는 항상 그녀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믿었는데 그녀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게 바람을 정당화해주진 못했다. 또 다른 날의 메시지에서는 집 근처 모텔 이름이 툭 튀어나왔다.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가끔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장난처럼 지나치며 서로 웃던 간판이었다. 그 모텔방 침대 사진 위에 그녀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너랑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내일 출근하기 싫다. 나는 더 이상 스크롤을 내릴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덮어놓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의 복도는 물기가 마른 콘크리트 냄새와 형광등 불빛만 남아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단지 안 벤츠에 걸터 앉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나지 않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어두운 단지 안에서 혼자 얼굴을 감싼 채. 그날 새벽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걸.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상처럼 행동했다. 회사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때때로 이상하게 나를 더 챙기는 것처럼 굴었다. 좋아하는 반찬을 일부러 해주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오고 카톡으로 귀엽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그러다 금요일이 왔다. 그날 그녀는 회식이 길어질 것 같다고 카톡을 보냈다. 요즘 팀장이 워낙 예민해서 분위기 맞춰주느라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알겠다고만 답했다. 어차피 오늘 말할 생각이었으니까. 밤 9시가 넘어 문이 열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로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회식 마치고 바로 집에 온 거 맞냐고 묻자 그녀는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웃었다. 회사 사람들 몇 명이랑 2차 가서 노래방 갔었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나를 옆에 끌어안고 투정을 부렸다. 나는 조용히 웃어주기만 했다.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가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제 너무 좋았다. 아직도 네 향기 생각난다. 손이 떨리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는 대화창을 열어보았다. 샤워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던 톡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오늘 회식 있어서 애인이랑은 저녁 못 먹을 듯. 잘 됐네. 그럼 끝나고 잠깐이라도 볼래? 보고 싶다. 너 생각하면서 샤워해야겠다. 물 흐르는 소리가 욕실 안에서 들려왔다. 나는 한동안 그 메시지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나는 욕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수증기가 복도 쪽으로 천천히 흘러나왔다. 머리를 대충 말린 그녀가 수건을 둘렀다가 나를 보고 그대로 굳어섰다. 내 손에 쥐어준 휴대폰을 본 순간 그녀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든 걸 들킨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어제 너무 좋았다. 아직도 네 향기 생각난다. 그 문장이 우리 사이에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참으려는 듯 그녀가 겨우 입을 여었다. 그게 얼마나 됐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나왔다. 내 속은 엉망인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다시 묻자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몇 달 정도. 몇 달이라는 말 안에 우리가 같이 보냈던 계절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왜 그랬냐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냐고 물었다. 그녀는 바닥만 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냥 회사에서 자주 붙어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 편해져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넘었다고. 너랑 사이가 애매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다시 예쁘다고 말해줘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불만이 있으면 있다고,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겁이 났다고. 말하다 보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둘 다 붙잡고 있었다고. 결국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그래, 결국 둘 다 놓기 싫어서였겠지. 안전한 집, 익숙한 연인, 그리고 새롭고 자격적인 누군가. 그녀는 둘 모두를 가지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그제야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다. 옷장문을 열어 눈에 보이는 옷들을 무작정 캐리어에 쓸어 담았다. 그녀가 내 팔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다. 지금 이 감정이 진심인 건 알겠지만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다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이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던 그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나보고 잘 자라고 말했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에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보냈는지 나는 다 봤어. 옆에 남자친구 자고 있는데 너 생각난다고.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내려가는데 그녀가 부르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멎어 있었고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큰 길로 나가는 동안 나는 그냥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면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떠나는 것. 며칠 뒤 나는 친구가 소개해준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역에서 조금 떨어진 반지하 방이었지만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다. 방 안에는 내 숨소리밖에 없었다. 밤이 되면 습관처럼 오른쪽을 돌아본다. 원래 그녀가 누워 있어야 할 자리를.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둠과 벽지, 그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을 일도 없는데 어떤 밤에는 허공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윙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 소리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계속 되뇌어 본다. 그녀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다. 장문의 카톡, 그리고 사진으로 찍은 손편지. 내가 차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에는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말들이 가득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진짜 편지가 하나 꽂혀 있었다. 그녀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종이 몇 장.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이 살기로 했을 때, 한강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울었던 밤까지 그녀 나름의 기억들이 적혀 있었다. 읽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다. 그냥 오래된 드라마 줄거리를 다시 읽는 기분이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 편지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꺼내 읽지도 않았다.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과거는 어딘가에 남아만 있으면 됐다. 굳이 현재로 끌고 나오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예전처럼 자동으로 그녀 생각이 나지는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혼자인 게 외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편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야식 시켜 먹을 수 있었고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어느 저녁 갑자기 그날 밤 아파트 단지 벤치가 떠올랐다. 나는 충동적으로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해가 저무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때 깨달았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걸. 그건 그냥 내가 살아온 시간 중 일부일 뿐이라는 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가끔은 궁금하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새로 만난 그 사람과 계속 함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끝났을까? 길을 걷다가 비슷한 향수 냄새가 스치면 혹시 돌아보면 그녀가 서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본다. 하지만 그 상상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건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떠들어 놓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언젠가 한 번쯤은 정리해서 꺼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다. 배신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온다. 큰 싸움이나 한 번의 거대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작은 진동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잠든 줄 알았던 밤, 옆 사람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지는 순간, 그 안에 쓰여 있는 문장 하나에서. 그날 그녀는 내게 잘 자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익숙한 목소리, 약간 미소가 섞인 표정, 이불 끝을 쓸어 넘기던 손.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졌던 또 다른 잘 자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손으로 더듬어 찾았던 휴대폰, 그 화면에 떠올랐던 문장들. 옆에서 남자친구 자고 있는데 너 생각나서 잠이 안 온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그날 나에게 잘 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조용히 안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 의미를 늦게야 이해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얘기의 끝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 그녀는 그날 밤 내게 잘 자라고 말했고 나는 정말로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뒤에야 나는 비로소 진짜 안녕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